자, 오늘의 강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스타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흐름이 갈라지게 되죠. 이게 좋죠. 오전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일단 반도체, 그렇죠. 어제 강세 섹터들이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뭐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조선, 그 다음에 코인들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잠깐 끼어들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는 스타트에서 JYP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우리 기관들이 이게 굉장히 야비한 놈이들이 돼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호재다 그러고 이제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깔아 뭉개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을 떨고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돌리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많죠. 이런 흐름들. 그렇다면 이거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위로 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가면서 시소 섹터들 같은 경우도 동시에 올라 들어가는 흐름들이 많았는데, 엔터테인먼트나 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 없죠. 지금 안 보이죠? 유통 안 보이잖아요. 유통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소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유화 안 보이고 유통 안 보이고요. 유화 안 보이고 유통 안 보이고 음원 엔터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들어 올려지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고, 지금 밴드를 친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살짝 눌려서 내려온다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제 약세 쪽에서 아마도 체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오전에 넥스트에서 개장됐던 것 같은 경우 반도체하고 증권 강세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로봇, 뭐 요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변수로는 음원 같은 경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요 중에 이제 살아남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증권. 자, 증권 이제 오늘 이제 전 종목 상승이 오늘은 깨졌습니다. 이제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 상상인증권, 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어저께 가장 많이 올랐던 상상인 종목이 소폭 하락하는 바람에 월요일 전 종목 상승, 어제 전 종목 상승,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전 종목 상승을 깨졌는데, 앞에도 설명이고 구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멘텀 들어오는 경우 기관 그냥 계속 당겨가지고 논스톱으로 그냥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저께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조선기자재 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자, 삼형 엠텍도 상한가, 그리고 세진중공업 계속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다승왕 1승이 그대로 강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종목 태광, 모두 다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던 종목은 케이프 하나 있네요. 케이프, SNW 같은 경우도 지금 트고 들어오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화면에 지금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던 종목이죠. 요거 하나 지금 조금 흐름들 보이고, HJ중공업 저 위쪽같이 쭉 치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철강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그렇죠.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에 올라갈 가능성 같은 경우 이미 그 전에 이전에요. 철강주가 올라들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 135만 주 주택 공급이 뉴스 나왔을 때 얘기 들었죠. GS건설이라든가 현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못 가는 경우는 이 135만 주의 주택 건설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진다. LH 이쪽 중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대량을, 그럼 정부에서 주택을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왜 하냐 이거야. 그냥 정부에 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요?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주택 부족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을 보이게 되니까 이제 공급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저 과열된 부분들도 조금 이제 연착륙 시키려는 이런 쪽의 흐름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도 계속 늘어가는 거 이거 어느 정도 또 맞춰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주요로 이렇게 들어가서 대량의 물량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는 다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강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건자재류의 경우는, 그래서 어저께 시멘트 같은 쪽에 또 얘기를 들었었죠. 시멘트 잠깐 올라 들어가는 거 봤었고, 페인트 올라 들어가는 거 봤었고요. 건자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누가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이 짓는다는 게 중요하지 누가 짓느냐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배가 무슨 용도로 더 사용되느냐는 관계없어. 어쨌든 간에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건 조선기자재는 그냥 들어가니까. 엔진 없이 배가 갑니까? 피팅 밸브 없이 배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후판 이런 거 철판 없이 배 만들어집니까? 뭐 배를 전부 종이로 접어서 만들 거야? 태평양 앞바다에 종이배 띄울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 사이클만 잡아 들어가는 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선 대신에 조선 기자재로 옮겨가라 그러고 일찌감치 지지난주에 딱 설명 잡아 드렸잖아요. 이제 조선 기자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형엠텍, 오리엔탈 전공, 1승 이런 종목들 쭉 추천 들어갔고요. 자, 요거 지금 그대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거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다시 좋다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잡아 누르는 겁니다. 이거 잡아서 누르는데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동안에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게 쭉더든가 이게 비교 차트로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만들었던 비교 차트 아직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뒤차지에 있던 애들 그대로 따라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들어가는까지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세진중공업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었죠? 그 세진중공업이 지금 1등이고요. 요 중에는입니다. 요 중에는 그리고 이렇게 뒤쳐져 가지고 당연히 올라갔어야 될 때도 못 가고 있던 거 이런 거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 넥선 같은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 좀 넥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개별 종목 분석에서 벌써 다 나간 건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삼형엠텍 분석에서 나갔던 건데 일부러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넥선, 한화, 에어로 이거요. 주식 진짜 쉽게 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비교법이라는 게 정말 쉬운 거야. 일일이 이거 다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통으로 일단 이 섹터 자체가 올라가는 근거 이런 거 같은 건 이미 통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높으냐 모멘텀이 강하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종목하고 그 다음에 제일 못 올랐던 종목하고 딱 두 개로만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이거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제일 센 놈 잡고요. 그 다음에 제일 못 오른 놈 잡고 센 놈 잡고 못 오른 놈 잡고요. 센 놈 잡고 못 오른 놈 잡고 이렇게요. 당시로는 GNC 에너지가 센 놈이었고 산일전기가 못 오른 놈이었죠. 자, 센 놈 잡고 못 오른 놈 잡고요. 센 놈 잡고 못 오른 놈 잡고 삼양식품 S&D, 현대마 리렌진, 세진중공업,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고 센 놈 잡고 그리고 그 추가로 뒤에서 뒤에 따라 넣어놓은 후발주 갖다 붙여버리고 자 여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자 그래서 4월달 저점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로템이 아니라 넥스원을 노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넥스원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간단하다니까요. 이건 이런 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자 이거야. 그래서 방산이 다시 강력한 모멘텀 타고 쭉쭉쭉쭉쭉 올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혼자 쳐내리고 있죠? 이거 자 혼자 쳐내려. 간단한 거지. 그러면 넥슨은 방산주 아니냐 이거야. 넥슨은 최대 실적 아니냐 이거야. 넥슨은 뭐 실적 안 나누는 회사입니까? 넥슨 같은 경우가 방산 수주 잔고 기간으로는 넥슨이 제일 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 에어로보다 넥슨이 1년이 더 깁니다. 하나 에어로보다. 그전 기준으로는 1년이 더 길어요. 앞에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저 불쌍한 우크라이나 애들이 무기를 원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사러 왔어. 그 사러 온 회사가 바로 이 넥슨입니다. 근데 그 이 넥슨이 이미 수주가 꽉 차 있어가지고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거지 같은 놈들 돌려보냈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그 불쌍한 놈들을 썩녀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가 없어. 수주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럼 이런 종목이 왜 쳐내리냐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넥슨은 까는 쪽의 종목입니다. 조선에서 한오션이 까는 쪽에서 이 종목들 붙잡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이 들어가는 거고요. 방산에서는 넥슨이 그 역할을 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전력에서는 기존의 대장주였던 현대일렉트릭이 지금은 그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을 계속해서 피컷으로 까죠. 그래서 현대일렉을 붙잡아 내려버린다 그러면 나머지들이 같이 밀려 내려오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넥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 해서 이게 안 낮은 쪽이면 다 그냥 낮은 것만 사면 그냥 올라 들어가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딨어. 나머지 애들이 다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얘 혼자 거꾸로 내려? 그럼 사야지.
그럼 얘가 더 빨리 올라간다니까요. 이 앞에 조선주하고 여기서도 지금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쉬운 방법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넥슨 같은 경우 어저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넥슨이 다시 또 격차가 또 많이 벌어졌다.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갔던 이 넥스원이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최근 쪽으로 이거 보시게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자 넥슨이 다시 꼴찌로 내려와 버렸죠. 현대로템은 직전 고가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직전 고가 지금 다 따라 들어갔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또 후발에서 또 치고 들어와서 쭉 치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넥슨이 다시 꼴찌가 됐어요. 1년 기준으로 해서 또 꼴찌. 자 그래서 이제 넥슨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바로 어저께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넥슨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얘기 드렸죠. 야 그대로 아닙니까? 넥슨 하나 시스템 맨 밑에 있는 회사 넥슨 상승률 1위 상승률 2위 하나 시스템.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거 봤어요? 자꾸 누구 흉내 내게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거 보셨습니까? 겁나 쉽죠. 제가 주린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주식 방송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이거. 이렇게 쉬운 거 보셨냐고. 간단하잖아요. 왜 고민을 하고 쓸데없이 헤매고 계시죠? 뻔한 수준이라니까요. 밑에 쪽에서만 잡으시면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게 묶이는 게 조선하고 이런 쪽에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도 금리 인하 수혜입니다. 증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저께 들어왔던 거 STO 지역화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어저께 미리 분석해 드렸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제 그대로예요. 그냥 다. 보안주 요거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KT 먼저 SK에서 이번에는 KT. 아이 한심한 새끼들 진짜. 깜짝이야 이건 못 뺀다. 이거 거래 정진 일단 얘를 일단 빼야겠다. 칸이 모자라서. 자 이거 KT 돌발적인 이슈 때문에 들어온 보안주 뭐 요정도 제외하게 한다면 기존의 강세들 지금 지수가 강세로 쭉쭉쭉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기존 강세주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쭉 치고 나올 때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부터 논스톱으로 그냥 달렸죠. 그래서 현재까지라 그러면은 기존 강세주들이 그대로 치고 올라오는 가능성 이제 뭐 그대로 일단 뭐 달리는 놈 계속 달리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선기자재 달리는 놈들 그대로 달려버리는 거 이런 거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잠깐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달리던 종목들이 조금 깊게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대로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가다가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가지고 난답시요. 그래서 만기일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 끝나? 만기일이면 세상 종쳐?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잘 달리고 있다 내일 만기일이라 그러는 이 만기일 수급 때문에 갑자기 미래에셋증권이 5% 7% 내려온다. 이거는 뭐 감사하게 받아야지 뭐.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걸 다라고 잽싸게 주머니에 갖다 넣어버리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본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이제 불투명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언제 뭐 차익실에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점치기 힘든 국면이고요. 이건 예측 불가역 권역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철강 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크게 지금 그렇게 망가질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여기 전쟁할 때도 바로 밑에 이거 가서 붙어 있죠. 가상화폐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무더기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는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일단 확률상으로 가장 오를 확률이 높은 건 금융 섹터입니다. 쟤네들 같은 경우 저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냥 끝까지 당겨버린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어저께서부터 얘기 들었죠 미리? 그대로 당긴다라고.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그냥 그대로 당길 확률이 가장 높은 건 금융 섹터 증권 은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높습니다만 이건 너무 많이 올라 들어온 상태가 돼서 이거 조금 그래서 순서를 고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융이 1순위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요 순서로 고른다면 금융 섹터들이 증권 은행 쪽에서 추가 상승 확률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반도체 잡고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대사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2순위로 그 다음에 전력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력이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효성중공업이 11% 걸려 들어갔고 현대인력이 8.5가 들어왔고 일진전기 산일전기가 각각 7%로 이게 전력설비주가 왜 여기 못 들어가 있죠?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전력 설비주가 지금 여기 강세줄 섹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전력 설비주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 아,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이거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거죠. 자, 이거 주시하셔야 되고요. 다음 차례로 유력한 거 전력 설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여드렸죠? 직접. 네. 그 앞에 조선 같은 경우도 저 앞에 조선 나올 때도 제가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드렸어요. 조선이 상대적으로 제일 못 가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조선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지지난주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기자재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 경우, 조선은 연락에 들어갔는데 기자재가 못 갔어요. 못 가고 있었죠. 당연히 따로 들어가야죠. 설명드렸고요. 이제 전력이 가장 못 올라가 있는 상태, 못 오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순위로 전력이 다음 순위 1순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위쪽에 있는 겁니다만, 지금 뒤에서 치고 나오는 이 전력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저렇게 AI 데이터 센터 이런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야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올라와야죠. 그럼 못 오르고 있다 이제 치고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요거 전력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화면에 보이는 거 외에는 전력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TLB 같은 경우는 개별로 종목 분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타와 TLB 이 두 개 종목은 이미 개별로 설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 참고하시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종목 분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별로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게 CXL의 경우에는. 그래서 CXL은 모두 다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파도 같은 이런 새끼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이런 거 노리시면 안 되고요. 상위에 있는 쪽에서 노리셔야 돼요. 노릴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 올라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건 뭐 다룰 종목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아. 자, 제가 이제 종목당 분석 시간을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 숫자를 좀 더 늘리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종목당 분석 시간 아무래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할 종목을 다 못했거든요. 이거 지금 다룰 종목이 얼마나 많아 지금. 그렇죠. 넥선 같은 종목도 지금 얘기 못해가지고 지금 끝부분에서 추가시켜드리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 못 다뤘고요. 현대력도 못 다뤘고요. 이것도 못했고요. 미지는 미리 사전에 얘네들이 오를 거다라고 사전에 짚어드렸다고 해가지고 종목 개별 종목 분석은 지금 해드리지도 못했죠. 넥선도 해드리지도 못했고요. 지금 뭐 많아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천재 리더님이 저 대신에 요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지금 해야 될 종목들 뭐 깔렸어요. 너무 많아. 그만큼 지금 돈 벌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챙겨 담아 가셔야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천재투자TV에서 거금을 들여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대의 주식 채팅 앱 오르고,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게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각 자기 주특기를 발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구 강제로 그냥 막 떠먹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주고 있다는 얘기야. 막 드스러 담으면 되는 거야. 지금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재료주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그 밤덤핑 관세 급등 같은 거, 재료주죠? 철강 급등했던 거, 오늘 장 후반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뚝 튀어나온 거, 그 재료주잖아요. 재료 돌출. 이런 거 잡아가지고 수익 내주고, 테마주 매매하시면 조선 기자재 빙빙을 테마 도는 거 이거 잡아가지고 수익 내고, 저 세력주들 같은 거 SGA 같은 종목들 저런 거 세력들 치고 나눈 순서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잡아가지고 또 수익 내고, 각자 다른 종목들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다 잡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종목이 겹치질 않아요. 종목이 다 특기가 다르고 종목이 다 다르니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들을 모두 다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에만 하더라도. 그래서 전문가가 24명이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진중공업만 외치고 있고, 모두가 다 삼형엠텍만 외치고 있고, 모두가 다 하이닉스만 외칠 거라 그러면 전문가가 뭐 한다고 24명이나 있냐고. 한두 사람만 하면 되지. 당장 천재리놈하고 저거 딱 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선 기자재만 하더라도 우리가 둘이서 지금 몇 개를 추천을 드렸습니까? 조선지하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는 이제 라이브에서 개별적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천재수재님이 종목 분석해가지고 올려놨고요. 삼성엔틀 잡고 오리엔틀 잡고 다성왕 1승이 잡고 줄줄이 지금 다 잡아 들어가잖아요. 둘이서만도.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럼 저 오르고 있는 24분들은 전부 장님이라고 해서 그것도 못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분들도 당연히 저런 거 잡아가서 수익 다 내드리는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럼 지금 같은 장세에서 저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안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장세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되지도 않는 종목들 이상한 데 가지고 물려가지고 희망 고문이라 하고 있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